오늘은 현충일입니다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지킨 참전 용사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개항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국기 개항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콜이라도 더 잡겠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고 기리는 날인데요. 하지만 고령에 접어든 일부 참전 용사들은 생활고 속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총탄이 날아드는 전선을 누빈 박종필 할아버지. 하지만 생계를 잇기 위해선 이 더위에도 폐지를 주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참전수당과 연금을 지급하지만 몸이 불편한 부인과 단출한 살림을 꾸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또 내가 아프면 나도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돈 떨어지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제 나이도 많고 뭐 일도 못하고. 18살 앳된 나이에 자원 입대한 송현순 할머니는 인천 상륙작전과 일사후퇴까지 전장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아련한 무용담과 수북한 약봉투가 전부입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단순 참전용사이다 보니 정부의 생활조정수당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로 한정돼 단순 참전용사는 빠져 있습니다. 부족하지. 병원비에 아프면 개인 병원에 가서도 응급치료도 하고 생각 외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요.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들은 또다시 전쟁이 닥쳐도 주저없이 전장에 뛰어들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건 약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매달 30만 원의 참전수당뿐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모두 더해도 기초생계비를 겨우 맞추는 수준입니다. 나라가 있고 민주주의지. 나라가 없는 데도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데 참 우리한테 좀 홀대하는 것 같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표어로 내걸었지만 참전용사들의 어려운 삶을 보듬는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충북에서도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전 사직동 충원탑에서 국가유공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갖고 호국용사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또 각 시군에서도 현충일 추념식과 함께 위령예술제와 보훈 가족을 위한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1분간 충북 전역에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추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이렇게 현충일 추념 행사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추모의 마음이 무색하게 태극기를 현충일 조기로 제대로 단 곳이 드물었습니다. 박미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주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태극기 등 깃발이 평소처럼 개항대 기봉 맨 위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인 오늘, 기봉 맨 위에서 깃발 한 폭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로 달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한 은행 건물 개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 속에 태극기와 회사 깃발 등이 평소처럼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태극기는 조기로 달았는데 이 기관 깃발은 태극기 위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깃발도 태극기처럼 한 폭 내려서 달아야 하는 개항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좀 선도를 해서 이런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전통시장에도 오가는 시민과 차량의 외면 속에 거대한 태극기가 봉 꼭대기에 평소처럼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도심 상가 건물 꼭대기에는 빛바랜 태극기가 반쯤 찢어진 채 나부깁니다. 아파트, 개인주택 등 마을 곳곳에서도 태극기를 건 집을 찾기 힘듭니다. 서로서로 달아야지는. 근데 이쪽으로 하나도 안 달았네 정말. 오늘 같은 날 달아야지. 확실하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현충일인 오늘 각종 추념 행사가 무색하게 제대로 된 태극기 달기는 점차 잊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최근 밤늦은 시간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바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고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선 뒤 달리던 차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바깥 차선으로 달리던 전동휠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밤늦은 시간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시속 50km까지 도로를 질주합니다. 돈훨씬 많이 벌죠, 그런 사람들은. 하려면 킥보드 타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도로 달릴 수밖에 없어 심야 시간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애가 물 잡았다 쏘다가 택시가 갑자기 딱 섰는데 전 구강을 딱 밀어갔더니 날아갑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인 대리기사들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을 할 때만 적용될 뿐 이동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보험 들고 타는 사람은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운전자 보험 들거나 해갖고 개인적으로 뭐 이거 안 타고 뭐 자전거 타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부상받다든지. 대리기사들은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보고 부딪히면 세상 가는 거잖아요.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뭐 밥벌이가 되려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 마련에 나섰지만 대리기사들의 위험한 질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충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6월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충북은 45.4로 전국 평균 72.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의 수요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부터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검출 기준치를 도입하는 등 목욕탕을 대상으로 한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업소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의무화되며 저수조를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소독, 청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 명령이, 2, 3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과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장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교육 사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미국 사례에서 보면 자기 주도와 개별화가 주요 공통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천 의지와 재정 지원이 관건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 방식은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고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하면서 학생 수준에 맞춰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지식의 하향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과 같은 높이에서 지식이나 진로를 안내해주는 코치가 돼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이 같은 역할에는 학교에 안과 바퀴 따로 없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I would be more than honored to know that she have learned once she leaves from, later on probably graduating and not being my intern, but to know that she learned something from me. 또 이른바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저연령부터 다양한 기준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us as global citizens to connect and have cultural understandings around the world and to be able to live in peace and happiness and the value of education and how that cuts across
all boundaries.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적인 공감과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어떤 부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구체적인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각자가 아주 다양한 모형들을 많이 만들어낼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것을 가서 우리 교육청의 또 다른 연구팀하고 같이 나누면서 훨씬 시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기대합니다. 과연 올 연말로 예정된 미래형 인재 육성안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청주에 이어 충주에서도 2021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천 지역 도입 여부가 검토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제천에서도 일부 관련 요구가 있어 평준화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교육계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6개 이상인 지역에서 평준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제천은 일반고가 4개여서 실제 평준화가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충북 지역에도 비구름이 확산되면서 도내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고 80mm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비가 내리는 곳곳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사고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 시장은 내일까지 18개 공원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 매입 등 일몰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2027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구룡공원 등 5만 제곱미터 이상 8개 대규모 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소규모 공원은 최대한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사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누락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5,6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수감 생활을 하는 미성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상담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교도소에 마련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오는 11일 청주교도소 민원실 옆에 수형자 가족 상담 카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카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4시간씩 운영되고 부모의 범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청 진입로에 특수 재질을 덧칠해 온도를 낮추는 차열성 포장을 하고 청주 북부시장 등 재래시장에는 인공 안개 분사 시스템 설치 등을 설치합니다. 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상가와 학교 등 2,500여 곳을 전문가가 방문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쌍둥이형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일란성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형의 차를 담보로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첫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 포상과 함께 5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